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매출이 설립 이후 두 번째로 300조 원을 돌파했고,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8단 제품의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도 약세입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선보인 인공지능 모델 충강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2.98% 내려 52,100원에 거래 중이며 장중 51,7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 후 일주일 만에 열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은 14.7원 오른 1,446원으로 출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장 초반부터 1,450원으로 올라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연휴 기간 대외 변수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저비용으로 AI 추론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딥시크 등장에 상승세입니다. 현재 네이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상승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네이버가 오르는 배경에는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챗GPT와 유사한 성능의 AI 추론 모델을 만들어 국내 소프트웨어 업종에도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업체 공정 안정화 및 환율 상승 효과 등으로 실적 순항이 기대되는 한화오션의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 2,5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늘고 영업이익은 1,69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 높은 환율에 따른 계약가 상승 효과를 봤습니다. 이에 현재 한화오션은 전거래일 대비 1.5% 넘게 올라 거래 중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번째 개장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43% 하락하며 2,500선을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0.44% 하락하며 72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딥시크 충격의 영향으로 반도체 종목 전반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빨간불 들어와준 섹터 체크해보시면요. AI, 로봇, 제약, 바이오 등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시장 속에서 성공백서에 담긴 비법들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히든 정보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아요. 떡국은 좀 드셨나요? 떡국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셨어요? 나이 한 살 더 먹을까 봐. 그렇게 또 나이 한 살 더 먹고 이제 음력으로 완연한 네. 새해까지 맞이했는데 이 설 연휴 기간에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좀 들린 것 같아요.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했고 또 네. 중국에서는 이 딥시크라는 네. 새로운 인공지능이 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이런 점들 보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분석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친구들하고 이제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우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딥시크가 이제 딥쇼크를 줬죠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차트서부터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일 궁금하실 게 이걸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건데 이제 역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12% 가까이 이제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9% 양봉을 바라보고 있죠. 저기 양봉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캔들의 형태를 이제 개파락 양봉이라고 합니다. 개파락 양봉이면은 어제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끝나지 않고 저가 매수세로 이제 양봉으로 끝나는 건데. 일단 고무적인 거는 개파락 양봉으로 끝났다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또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거를 오늘 그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 발표는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엔비디아발 이제 납품이 이제 뭐 늦어진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딥시크 때문에 이제 좀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2.98% 약 3% 가량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 동향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 경우에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의 주요 구성 거래량 순서를 봤더니만은 지금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각각 1등, 2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천만 주, SK하이닉스가 약 860만 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거래량의 그걸 보면은 현재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합쳐가지고 그래서 한 1조 1천억 원 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1조 1천억이라는 대량의 돈이 이제 그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외국계의 자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장중 투자자 매매 집결로 좀 봤더니만은 이제 이거는 장중 투자자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계라든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호가창에 거래원에 보면 이제 외국계가 나오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중 투자자 매매를 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 좀 4만 2천 주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46만 주 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꺾기에는 좀 역부족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딥시크가 과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과연 그렇게 저비용으로 해서 그만큼의 챗GPT처럼 퍼포먼스를 냈는가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좀 미국에서 뭐 조사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한 가지 딱 확실해진 건 있습니다. 이제 AI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이긴 한데 딥시크로 인해서 한번 좀 쫙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공급을 받는 쪽과 그리고 장비를 공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국 주식을 보면은 장비를 공급하는 쪽의 주식인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장비를 공급을 받는, 그러니까 지출을 해야 되는 HBM 쪽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칩을 써야 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메타는 실적까지 좋으면서 꾸준하게 저기 뭐 우리나라 코스닥 개별적으로 오른 것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저변이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플랫폼을 가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죠. 그다음에 장비를 공급하는 쪽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추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과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비용으로 그만큼 퍼포먼스를 냈는지 그런 걸 좀 면밀히 추적해 나가면서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런 AI의 커다란 흐름을 딥시크라는 어떤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크게 판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뀔까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봤었을 적에는 이거 하나 좀 그냥 작은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 장비 쪽, 그러니까 HBM을 공급하는 쪽에는 조금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이 필요 없는 그런 소프트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투자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딥시크로 인한 딥쇼크 영향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석 전문가님과 분석을 함께 한다면 든든하게 우리 시장 대비할 수 있는데요. 목금 이틀만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어 아쉬우신 분들은요. 또 전석 전문가님과 매일 공부하실 수 있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 그만큼 긴 연휴 보내고 와서 새로 한번 출발해보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테마와 종목 어떤 부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테마는 이제 조선업 테마랑 이제 방산 테마입니다. 근데 이제 발전 테마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 지금 바닥에서 좀 시작하는 테마는 뭐냐면 이제 로봇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이제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동력을 대체를 할 로봇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증가가 되고 각국 정부들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의 중요한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사장인 일론 머스크도 지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산업 플러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티머스를 지금 생산을 하고 2026년서부터 이제 판매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테마가 로봇 테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T-로보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봇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80%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것도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이거 1000%가 넘게 나오는 그런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집비가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건 지금 이제 방송 오다가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이고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지금 대기업 중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대차에서 투자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죠. 그 회사도 지금 사족 로봇을 만들고 있어서 이제 향후 이제 이거를 이제 각 기업에다가 이제 생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창고에 판매를 한다는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현대차가 또 2025년 6월달에 이제 또 IPO,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다가 이제 또 상장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로봇 테마주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한국 모브넥스인데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이제 오늘 좀 급등했지만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한국 모브넥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 모브넥스도 제가 실은 이제 전날에 이걸 다 종목을 제가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26.14%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여서 저는 이제 추격 매수 쪽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적해 나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저할래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좀 후회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모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모브넥스의 그 명예회장이죠.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명예회장, 그러니까 서한그룹 밑에 한국 모브넥스가 있는데 서한그룹의 명예회장이 김영주 씨가 그 정몽준하고 어떤 매부 관계입니다. 매부 관계.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 이제 김영주 씨고 그다음에 서한그룹의 회장 김윤수 씨가 그러니까 정의선과는 사촌이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정의선과는 사촌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부품에 한국무브넥스가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내일 정도 좀 거래량이 좀 중요해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매집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속이 말대로 그냥 단기 이슈로 이제 털고 나간 것이냐의 관점은 이제 내일 거래량인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오늘 거래량이 약 현재 지금 거래량 2,300만 주가 터졌는데요. 내일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마 이 속도로 보면 한 3천만 주 정도 가량 터질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그러면 3천만 주 정도 터지면은 내일 한 1,6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1,600만 주 이상 터져야 오늘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터진 거래량이 매집으로 이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1,600만 주 이상 터지는지 하시고 그다음에 1,600만 주 이상 터졌다. 그러면 좀 추적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적을 해 나가셔가지고 추후에 이게 제가 좀 매수 타이밍 오면은 한국무브넥스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 타이밍이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 오늘 매수하신다면은 손절가 가격은 한 2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래 좀 더 관찰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을 해서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량이 약 1,500만 주 밑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 테마주였습니다. 종목은 한국무브넥스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잘 올라준 만큼 앞으로 잘 추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테마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역시 이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키워드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가지고 온 주식은 이제 건설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식을 보면은 다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도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하나오션도 이제 급등을 했고 뭐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진전기, 비이차 이제 모든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종목에 손이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닥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종목 중에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 개의 테마가 다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재건 테마에 속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쪽의 정부와 같이 일했던 기업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부토건이고 하나는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재건 테마, 그러니까 700조 시장이 열리는데요. 그 700조 시장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 건설에도 또 한번 이제 현대건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지금 뭐 시작할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이제 고춧가루 확 뿌렸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마 일론 머스크랑 그다음에 오픈 그 챗GPT 그 회장이랑 개인적인 악연을 해서 좀 고춧가루 뿌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손정현 회장은 지금 이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라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MR 테마에도 현대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이제 종목 발견인데 주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미국 현지에서 수직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급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지금 뭐 미국 홀텍과 소형 모듈 원전 공동 개발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SMR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지 내 바로 옆에다가 전력 공급원을 만들어놔야 이제 그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누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SMR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현대건설도 미국 홀텍사와 그런 그 협업했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바닥이긴 하지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현대건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를 볼 때 그 월봉서부터 보시길 바래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현재 현대건설의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2016년도서부터 시작해서 대바닥 구간에 있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지금 이 2011년도 그러니까
그리스 제정 위기 이후에 한 번도 거의 한 24,000원 밑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근래 빠졌던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 작년에 이제 4분기 때 1조 7천억 원인가요? 그 정도의 그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는 거의 다 털고 이제 호재만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근래 3일 내에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3일 동안 좀 급등을 했지만 지금 조금 추격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눌림목 부분에서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턴할 때, 그 3일선이 턴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3일선이 올라가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3일선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좀 추적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이 방송 출연하면서 현대건설 어떤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바닥에서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건설주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건설 테마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현대건설 짚어주셨는데요. 세 가지 테마가 섞여 있고 또 눌림목 부분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팝과 연관됐다고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좀 연예 기사들 계속 보면서 네. 올 한 해가 좀 기대가 되는데 예.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면 더 좋을까요? 엔터주 같은 경우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제조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재고의 부담은 없지만 약간 제조업 같은 성격이 뭐냐면 어쨌든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투자가 기간이 끝나면은 이후에 이제부터 수익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엔터주의 3사죠.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 그다음에 JYP 엔터,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3개 대형사가 대부분 올해서부터는 어떤 투자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휴식의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토픽으로 갖고 온 거는 이제 하이브입니다. 이제 하이브. 하이브 좀 말이 많았죠. 근데 그래서 미니진과 그다음에 하이브 간의 그런 법적 공방은 좀 말이 많았죠. 그래서 뉴진스라는 IP가 이제 하이브에서 이탈을 하면서 이제 좀 수익 구조가 좀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대신 이제 그 전에 이제 BTS가 하이브를 이제 주가를 떡상하게 만든 그런 아주 그냥 메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IP죠. 그래서 올 6월달에 이제 그 BTS의 모든 멤버들이 오늘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전역을 하게 되면 하반기 때서부터 이제 앨범을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저연차의 그런 아티스트들 예를 들어서 뭐 르세라핌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스투 넥스트도어 이런 그룹들도 지금 이제 좀 치고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매출에다가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이브의 주력 매출 중에 하나가 이제 공연 매출인데 공연 매출이 올해는 아마 전년 대비 약 48%좀 급등하는 그런 좀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하이브를 가지고 왔고요. 또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IP에 관련된 굿즈들을 판매를 하면서 지금 또 매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하이브를 보시면은 지금 정배열 초기입니다. 정배열 초기로 이게 잘 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제 22이동 평균선, 62이동 평균선이 지금 정배열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2이동 평균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242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위치를 볼 때 항상 월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월봉을 보시면 월봉 주가를 보시면은 2022년보다 저점을 지치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면 3월봉선 쌍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10만 7천원이 최저점인데 10만 7천원 밑으로 갈까? 아니죠. 그런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BTS가 이제 복귀를 하고 공연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다시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현재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늘 단기적으로 매수하신다면은 21만 5천 원이 이제 손절 타이밍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잠깐 좀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을 좀 드리면은 하이브라는 주식을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790억 원, 약 800억 원 되는 돈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도 지금 500억 원 이상 이제 되는 돈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도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살아 있고 수급도 살아 있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은 이제 추세, 실적, 수급 이제 삼박자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하이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3가지 키워드로 짚어봤는데요. 벌써부터 주식창에 빨간불이 가득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법 강의에서는요, 거래량 필살기 특강이 기다리고 있고요. 방송 말미에는 성공 투자를 위한 이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끝까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종목을 골라봤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번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예. 오늘은 거래량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추적할 예. 수 있다고까지만 알고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오늘 또 필살기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 필살기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4분의 1 거래량이 뭔지 아시겠죠? 4분의 1 거래량이 뭐냐면 오늘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 다음 날 거래량이 4분의 2 이하로 줄어들면은 그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저께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고점에서 나타날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거래량 기억나시죠? 어저께 공부하셨던 것들. 자, 4분의 1 거래량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1 거래량 터지고 나서는 거래량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나서는 거래량 이의 주가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착시 거래량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고점에서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졌을 적에 이게 정말 매도의 흔적이라면, 세력의 매도 흔적이라면 주가는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점을 높여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역시 세력의 매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착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대 음봉에 긴 윗꼬리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쭉 올라가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이 착시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흔히 당하시는 거여서 흔히 당하시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또 공격도 할 줄 아니까 흔히 당하시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LIG 넥소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긴 윗꼬리에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위에 보시면은 자, LIG 넥소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랍니다. 투매성 대량 거래는 뭐냐면은 그냥 말대로 그냥 그 종목에 있는 적 없는 적 다 떨어지고
너무 무서워서 던지는 거래량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성 산업인데요. 이 다단계 대표적으로 10년 전에 제가 이거 방송했던 건데 대표적인 다단계로 올라갔다가 투매성 대량 거래 떨어진 종목인데 이런 거래량은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투매성 대량 거래량을 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서 뭐 단타로 해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투매성 대량 거래가 났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펀드멘탈적으로 급격하게 뭔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성 대량 거래에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 요거는 이제 삼천리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왜 그 다단계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뭐 연예인이 연루됐던 그런 종목이던데 이제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제 다단계 이렇게 투매성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가죠. 이 거래량에서 보시면은 투매성 대량 거래가 딱 터지고 나서 거래가 한번 일어나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죠. 자, 이 거래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런 모습에서 가격의 메리트를 가지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는데 투매성 대량 거래가 터지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 PM 풍년에서 투매성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래량 없으면서 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운 좋아서 이제 거래량 실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투매성 대량 거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펀드멘탈 자체가 굉장히 무언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투매성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성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제발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리온도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 이제 이런 거래량이 투매성 대량 거래입니다. 투매성 대량 거래 나가서 횡보를 하는데 이제 이 횡보는 뭐 세력의 매집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매성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는 기업의 펀드멘탈이 근본적으로 안 좋은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투매성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 SDS 같은 이게 요 며칠 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건데 여기 호가창을 잘 보시면은요. 호가창을 잘 보시면은 지금 매도에 관한 거는 약 6,200주인데 매수에 관한 거는 5만 4천 주죠. 그러니까 매수가 더 많으면은 주가가 호가창이 유리한 거 아닐까라는 건데 이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하는 종목들의 대부분 이제 호가창에서 보면은 매도는 적어요. 그리고 매수만 굉장히 많은 그런 호가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호가창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투매성 대량 거래가 유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건 오히려 이제 매수와 매도를 보면은 매도는 11,000주인데 매수는 1,500주죠. 오히려 이제 매도가 많고 매수는 적은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체결 강도라고 하는데 이제 체결 강도가 뭐냐면 매수 체결하고 매도 체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했을 때 체결 강도가 좌측에 보시면은 약 43%일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인데 매수 체결은 뭐냐면은 이제 매도 창에 걸려놓은 종목들을 매수하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먹는 매수라고 하죠. 매도를 걸어놓은 거를 나는 지금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몇 호가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몇 호가 위해서 사버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걸 매수 체결이라고 하고 매도 체결은 뭐냐면은 그냥 대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지금 막 팔아야 돼. 그래서 막 매수 체결에다가 매수 대기에다가 던지는 걸 매도 체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매수와 매도의 체결량을 비율로 해서 100이면은 두 매수와 매도세가 같은 건데 이제 이 체결량도가 지금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43%였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가 많이 나오고 매도가 훨씬 더 많을 때 이런 체결강도가 나오고 매수가 많을 때는 체결강도가 100을 기준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잡아먹는 매수가 더 많을 때 매수 체결강도가 약 100 이상 나오는데 145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 해당 종목에 매도하려는 사람보다는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래 호가창에 보면은 매도와 매수가 반대로 나오는데 이런 호가창 보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제 상투거래량 공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상투거래량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 처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썼던 건데 상투거래량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유통주식수를 아셔야 돼요. 유통주식수는 뭐냐면은 상장주식수에다가 대주주 지분을 뺀 걸 유통주식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터진 거래량이 유통주식수보다는 많고 상장주식보다 적으면 약간 B급 상투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 어떻게 터졌어요. 근데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유통주식수하고 상장주식수랑 비교했는데 오늘 터진 거래량이 유통주식수와 상장주식수의 중간에 위치하면은 B급 상투거래량이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식수보다 월등히 많이 터졌다.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수가 2천만 주인데 오늘 터진 거래량이 3천만 주다 그러면은 A급 상투 거래량이고 주가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10,000원 했던 종목이 2만 원에서 이런 A급 상투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이제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용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에서의 이런 공식이 있고 이번 주봉 월봉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상투 거래량 공식은 뭐냐면은 상장 주식 수의 2배 이상 터지면 해당 주에 당주에 그 상장 주식 수의 2배 이상 터지면은 그걸 A급 상투 거래량이 하는 거고요. 그 월봉에서는 4배, 상장 수의 4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역시 A급 상투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들어가셨다가 이제 고점에서 물려가고 굉장히 고통받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 보실 텐데 상투 거래량이 추진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통정 거래는 자전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서로 물량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게 뭔가 호재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 투자가 달려들죠. 그때 이제 물량을 떠넘기는 이런 거를 이제 자전 거래 혹은 통정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상투 거래량 추진하는 원리는 뭐냐면 세력하고 세력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척 했다가 이제 개인 투자한테 물량을 떠넘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 거래가 일어나 보니까 유통 주식보다 혹은 상장 주식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휴니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휴니드라는 주식이 제가 화살표 친 곳에 이제 거기가 상투 거래량인데요. 상장 주식 수는 약 1,412만 주고요. 유통 주식 수는 대주주 지분을 뺀 987만 주입니다. 근데 전날 터진 거래량이 3,450만 주거든요. 상장 주식 수의 2배 이상 터졌죠. 저때가 이제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설거지, 여기가 이제 설거지인데 설거지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이게 상투 거래량 공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상투 거래량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추격 매수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격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지만 변동성에 그냥 너무 취하셔가지고 이제 접근하셨다가 물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왔고요. 자, 이번에는 KBI 메탈인데 이번 주봉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은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하죠. 약 1,000원대인 종목이 약 4,500원대로 한 4배 이상 뛰었는데요. 4배 이상 뛰었었을 적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상투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수는 약 3,490만 주인데요. 유통 주식 수는 약 2,398만 주. 그런데 해당 주에 가장 많이 터졌던 거래량이 얼마였냐면은 이때인데요. 이때인데 약 1억 9,447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의 약 5배 이상 터졌죠. 5배 이상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장 주식 수의 5배 이상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뭔가 호재가 있고 더 올라갈 것처럼 유인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갔을 때 이런 상투 거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일봉도 보지만 일봉에서 이거 상투 거래량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은 항상 저는 주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에서 이미 상장 주식 수 2배, 3배 올라가고 있다. 근데 바닥은 주가는 1,000원에서 시작했는데 2,000원, 3,000원, 4,000원. 즉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상장 주식 수의 2배, 3배, 4배, 5배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그것은 반드시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번에 월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인데 연풍정밀 잘 아시죠? 이제 고려 아연이랑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이제 종목인데, 자 적대적 M&A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상장 주식수는 1,500만 주고 유통 주식수는 468만 주입니다. 요거 이제 긴 윗꼬리에다가 장대목 나왔었을 적에 해당 월 거래량은 3,5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는 2배 정도 초과가 됐지만 유통 주식수는 7배가 거래가 된 거예요. 회전이 된 겁니다. 유통 주식수는 468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당월에 거래된 게 3,500만 주가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세력도 있고 뭐 단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주식수 혹은 유통 주식수 몇 배 이상 터진 종목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거래량은 급감하게 되면서 급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월봉도 꼭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이제 BHI인데 이거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이제 4분의 1 거래량 응용인데 BHI 거래량의 상장 주식수는 약 3,094만 주고요. 유통 주식수는 1,835만 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때 양 이틀간에
약 이틀간에 터졌던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약 1,839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유통 주식수만큼 터진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전거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전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제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 조심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BHI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유통주식수만큼 다 터지고 그 다음날 4분의 1 거래가 터지면서 해당 종목에는 더 이상 이제 세력이 없고 다 털고 나갔구나라는 거를 차트가 친절하게 글로써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 사랑이고 캔들 거래 이평 중에서 최고로 보는 것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볼 줄 아셔야 좀 당하지 않고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거래량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상투 거래량 공식 좀 잊지 마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래량 필살기 특강 어제 이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매성 대량 거래량, 상투 거래량 배워봤는데요. 고점에서 물리는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공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석 전문가님과 매일 함께 하시면서 안전한 매매 기법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더 자세한 노하우는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 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 종목들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제 힘들었던 1월은 조금 마무리하고요. 좀 2월은 새롭게, 좀 기분 좋게 출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히든 종목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 딥시크의 그 반대급부인 종목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실은 이제 종목을 이제 준비할 때는 전일에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준비했던 종목을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해당 종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반대급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자, 테마는 이제 AI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테마고요. 근데 실적 역시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어떤 테마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담보가 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인데요.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1조 9천억 원에서 올해는 2조 2천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방송 초반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두 개로 나뉜다고 했죠. 장비를 공급해야 되고 장비를 써야 되는 업종인데 공급해야 되는 업종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는 악재이지만 장비를 써야 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AI 사업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 매집비는 약 11월 4일서부터 오늘까지 제가 구했는데 약 ABA 굉장히 높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창구, 전체 창구 해당 종목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주포는 맥쿼리 증권과 CLSA 증권입니다. 여기서 각각 2,700억과 2,600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A가 들어가는 매집비를 돌렸을 때 A가 들어가는 매집비를 그런 종목을 되게 좋아하고 해당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해당 종목도 ABA라고 굉장히 이제 높은 매집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월봉을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월봉은 주가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종목은 월봉상에서 지금 바닥을 긴 폭의 가격 조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긴 폭의
기간 조정을 끝내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끝내고 지금 작년 이제 11월 달서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은 해당 종목은 4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가격은 한 22만 원대, 21만 원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토막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담도 없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또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는 뭐 11선을 타고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중장기적으로 센 종목은 10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그 해당 종목은 10주선을 훼손하지 않고 10주선 위에서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봉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엔 일봉입니다. 일봉은 이제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차트가 주는 정보를 이제 글로 이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62동 평균선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파란색이 이제 62동 평균선입니다. 62동 평균선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62동 평균선에 그 주는 정보를 텍스트로 표현하면은 업황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업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2동 평균선이 지금 올라왔다가 살짝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22동 평균선의 조정의 폭을 보면은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고 봤었을 적에 해당 종목은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닌 이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데, 오늘 마침 해당 종목이 좀 조정을 갖고 오고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선이 원바닥, 투바닥, 3종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뭐 수급도 괜찮고 매집비도 괜찮고 여러모로 지금 여러모로 이렇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종목에서 매집비를 올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을 계속 이제 제가 추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 나가가지고 매집비가 이제 좀 변경이 된 거 있으면 다시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오늘 다시 매집비를 돌려봤다면 매집비가 너무 좋게 나와서 다시 한번 갖고 온 종목이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딥시크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요거 히든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반대급분이 있습니다. 딥시크가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구현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구현했기 때문에 그 저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호재입니다. 단 장비를 만드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 때문에 AI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안 바꿨으면 좋겠고, 약간 틀어서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는 올해든지 핫합니다. 핫할 거고,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지금 이 종목이 가장 현 시점에 좋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딥시크의 대항마로 유망한 종목인데요. 시장 악재에도 끄떡이 없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니 정말 좋은 종목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끝까지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한국무브넥스, 현대건설, 하이브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투자전략 백서에서는 거래량 필살기 특강 비법 배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주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전석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